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미치다의 장우성입니다. 오랜만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최근 핫한 빅테크 기업만큼 중요한 따끈따끈하고 유용한 정보를 주실 분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의 김동윤 책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윤 책임 매니저입니다. 네, 요즘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좀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고민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들 오늘 부장님과 함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빅테크는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팡 혹은 매그세븐 같은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혹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올해도 빅테크가 가는지 여부부터 좀 말씀 가능하겠습니까? 빵 말씀 주셨는데 빵 같은 경우 사실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M7 그리고 또 M7. 요즘 AI가 이렇게 핫한 요즘 추세에선 또 AI5 이런 용어들을 좀 워낙 많이 쓰는데 잘 아시겠지만 2023년에 워낙에 좀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또 24년 들어서도 연초에 지금 1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올라와서 결국 시장 투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주시는 말씀들이 지금 투자 가능하냐, 지금 들어가도 괜찮냐 이런 궁금증 등을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주요한 건 여기서 그럼 왜 가능한지, 왜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거예요. 아, 실적. 네. 결국 주가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건강한 투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투기가 아닌 투자를 위해서는 실적을 좀 보아야 되는데 지금 24년 초를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좀 드라이빙 이펙트가 되어서 주가를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역시나 이제 미국 빅테크의 투자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지금 좀 둘러보면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라던가 다만 이제 이 부분은 23년에도 여전히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여전히 좀 인하는 되지 않고 있고 또 미국 대선도 이제 11월에 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하고 또 중동 쪽에서도 또 지정학적 이슈도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와중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에도 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실적이 나왔던 부분은 결국에는 빅테크였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준비했는데 차트 잠깐 보시면 일단 저희 미국 빅테크 10개 기업들이랑 그리고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의 ROE를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ROE 잘 아시겠지만 자본 대비 수익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그런데 모든 미국 기업들에서 이 ROE가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빅테크 그리고 대형주들에서 이런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ROE가 높다는 게 결국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만큼 빅테크가 ROE가 높은 그러니까 효율적인 실적을 잘 내고 있다. 그러니까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이런 빅테크들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승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투자를 고려해 보실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실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투자하는지까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빅테크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ETF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해지형 ETF라고 기존에도 아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ETF가 2월 27일부로 해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해지형 ETF이고요. 이 ETF는 아시겠지만 투자하실 때 이 ETF가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에 투자가 되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좀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과거의 그런 명칭이다 보니까 시대적인 이런 흐름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빅테크 10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를 되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인지도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빅테크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M7을 요즘 가장 많이들 좀 이해하고 계시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에 AI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면서 AI5라는 용어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M7 기업들을 모두 포함하고 거기에 이제 AI 수혜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브로드컴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도 요즘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워낙에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넷플릭스에도 함께 좀 투자가 되고 있어서 사실 이름만 들어도 제가 따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빅테크 10개 기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성과 작년에 어땠는지까지 말씀 가능합니까?
아, 그럼요. 예. 네. 일단 빅테크라고 하면은 23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해 동안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예. 이런 뉴스들은 워낙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대로 ETF에도 좀 적용이 잘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ETF가 레버리지 ETF를 제외하고 가격 상승률 1위를 하였습니다. 종목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이 종목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여러 ETF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코덱스 빅테크 10 ETF가 훌륭한 성과를 보였던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차별점은 예. 저희 ETF의 투자 운용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 ETF는 앞서 예. 말씀드린 대로 동일 가중으로 투자가 되는 ETF입니다. 똑같이 비중을 배분한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빅테크 10개 예. 기업이라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10개 기업의 동일 가중.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10%씩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는 저희가 이제 운용 ETF를 처음에 내놓을 때 비하인드 로직이 또 있다라는 거죠. 비하인드 로직은 비밀입니까? 비밀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ETF를 동일 가중 ETF로 만들었는지를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테마형 ETF 반도체를 보면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나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반도체 특성이 어떤 겁니까? 뭐 높은 캐펙스와 높은 R&D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계속 좀 투자를 잘하고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반도체 테마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테마냐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들어있는 빅테크들이 모두가 다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ETF에서 투자되고 있는 종목 비중들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말로 따로 하지 않아도 글로벌에서 거의 뭐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2022년 이럴 때를 보면 테슬라 전기차가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때, 그럴 때에 테슬라의 시총 가중으로 좀 만약에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시총 가중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그때 기준으로 한 시총 순위로 한 7, 8위 정도 했었을 거예요. 했습니다. 전기차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총 가중일 때는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영위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다른 이런 빅테크에 종합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결국에는 동일 가중으로,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빅테크의 전반에 투자할 땐 동일 가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게 결국에는 요즘에 가장 화두를 좀 가져가고 있는 AI 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지금 사실 GPU라는 게 뭐 AI 시대에서 가장 좀 잘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반도체보다도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가장 좀 주목을 받는 거고 데이터 센터에서 많은 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큰 수혜다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 외에도 메타 플랫폼즈도 생성형 AI로 뭐 라마라고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수혜가 나타날 거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리고 뭐 브로드컴도 워낙에 뭐 반도체이고 네, 그 다음에 뭐 스노우플레이크도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당연히 뭐 클라우드 쪽에서 워낙 잘 하고 있는 기업이고 AI 시대에서도 당연히 주목을 받을 기업이고요. 뭐 애플 역시나 지금 하드웨어가 아이폰으로 워낙에 좀 잘 풀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AI 쪽에 주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AI가 잘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애플 역시도 지금 주가는 조금은 좀 눌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좀 좋은 주목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 모두가 이 빅테크들을 모아놓은 이 패키지를 봤을 때 모두가 다른 영역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두에서 결국에는 동일 가중으로 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뭔가 확 올라갈 때는 약간 손해보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결국 보게 되면 그냥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 맞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시총 3위까지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죠. 시총 상위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해 오면서 시총 비중을 좀 높여간 건데 이 관점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저희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에서 이제 투자가 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승률을 가져갈 때부터 10%가 이미 투자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시총 비중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때 비중으로 한 4%, 5%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으셨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 상승을 가져가는 곳에 선점해서 투자가 가능하신 부분도 좀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부분도 결국에는 동일 가중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ETF 이름 바뀐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너무 예리하시네요. 역시 예리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이 상품 처음 만들었을 때 결국에는 저희가 왜 이거를 동일 가중으로 했는지 방금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빵으로 일컬어지는 이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게 바로 2019년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빵을 비롯한 빅테크 주도주들 총 10종목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ETF를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빵 플러스라고 해서 빵에다가 여러 가지 종목을 좀 추가한 거였다고 하면 지금은 결국에는 빵으로 국한되지 않고 뭐 AI로 뭐 축약해서 말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M7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좀 축약해서 나오는 용어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용어가 빅테크 10이기 때문에 10? 그래서 저희가 명칭 변경까지 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서학개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이게 계속 미래까지 가느냐, 담보할 수 있느냐인데 솔직한적으로 힘이 다한 것도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우리가 투자를 왜 할까요? 돈 벌려고 하죠. 그렇죠. 결국에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뭐 굉장히 단기적인 투자도 뭐 당연히 유효하실 수도 있어요. 모멘텀 투자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가 상승, 이 비즈니스가 가져가고 있는 그 헤게모니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미래에 수익을 잘 가져올 수 있을 그런 기업인지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에 돈이 더 몰리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적을 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아마 계속 많은 분들 잘 아실 텐데 S&P 500, 나스닥 100들 계속해서 뭐 전 고점을 좀 돌파했다. 지금 현재까지의 최고 수준이다. 그렇죠.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뭐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러면 이제 끝 아닌가? 라고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PE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PER을 항상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PER이 높아지려면 결국엔 주당 순이익인 EPS가 좀 그대로 플랫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거는 우리가 오버밸류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실적이 분모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열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상태를 한번 보면은 S&P 500의 주가와 그리고 EPS가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EPS와 주가가 함께 올라간다. 그러니까 PER이 그렇게 높지 않다. 다시 말해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과열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라는 말로 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빅테크를 보면은 이 부분은 좀 더 좀 인상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가 보이는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사실 M7의 시총 및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 S&P 500에서 M7이 차지하는 이 시가총액 비중과 또 영업이익 비중의 괴리를 좀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심지어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이 지금 보시면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 괴리가 좁아지면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이렇게 S&P 500, 나스닥 100이 연일 뭐 계속 뭐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같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적을 보니까 지금 주가는 거의 정당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합당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엔비디아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작년부터 올라간 폭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23년 초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가져갔거든요. 맞습니다. 엔비디아 아까 제가 시총에 지금 3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총 사이즈를 대비해서 보면은 2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상승률이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보실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너무 가파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23년 중순까지 PER이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PER이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23년 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좀 내려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내려왔네요, 진짜. 근데 그 뒤에 이제 차트에 또 나와 있는 다른 선인데 12개월 선행 EPS를 보면 EPS는 또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과가 그만큼 뒷받침되는 주가 상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빅테크라는 게 엔비디아를 지금 보시니까 조금 더 임프레시브 하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엔비디아마저도 어떻게 보면 좀 정당한 주가 상승이라고 보이는 이런 밸류에이션 차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빅테크들이지만
기존과 밸류에이션 매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익이 증가해서 주가 올라왔는데 주가 상승보다 이익이 더 빨리 증가한 케이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말씀이시죠? 네. 하여간 그 부분 보시면 충분히 정당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이 이어지는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되게 유효해 보이는데요. 현재 지금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ETF 투자할 만한 분들 누가 있습니까? 네, 확실히 지금의 이제 빅테크 투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AI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적 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게 결국에는 빅테크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이런 엔비디아라던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아니면 이 다음 세대에서 예를 들어 테슬라도 결국에는 AI가 잘 접목되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또 시대를 완전히 또 뒤바꿔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잘 바꿔 나가는, 그러니까 결국에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빅테크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해지형 ETF를 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희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해지형 ETF 오늘 제가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 변경 전에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해지형 ETF라고 많은 투자분들께서 이미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빅테크에 대한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던가 여전히 투자가 유효한 이유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에 지금 연준의 파월도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인하 여부는 어떻게든 좀 방향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환이 좀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라면 내가 빅테크에 투자를 해서 여기서 자본 차익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환에서 만약에 까먹는다면 이 부분은 좀 마이너스로 인해서 좀 상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에 투자하실 때는 저희 뭐 ETF가 또 환이 해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매력으로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잘 활용하셔서 성투하시고 많은 분들 좀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의 책임 매니저 김덕윤 책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